안녕하세요, 상상인 여러분. 상담학자의 세상 상상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죠. 일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적응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는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코로나 블루가 왜 걸리는지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정을 얘기하기 전에 코로나 블루가 뭔지 한번 얘기해야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상태를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데, 우울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무기력감이라든가 혹은 평소보다 의욕이 좀 더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바뀌어진 일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평소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상이었다면 평소에 친한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서 저녁 시간을 보낸다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운동,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 생활을 한다거나 취미 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좀 배우러 간다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막혀져 버린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활동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챙겨보지 못했던 어떤 유튜브 영상들을 다 챙겨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창 유행하는 영상을 넷플릭스 통해 정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평소와 좀 또 다른 어떤 경험이라 재미있을 수도 있고 며칠간은 이 어떤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어떤 바뀌어진 일상에 대한 큰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몇 달간 지속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잠깐 동안의 유튜브 영상을 본다거나 넷플릭스 정주행과 같은 것들이 더 이상은 좀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몸이 약간 슬슬 근질근질해지기도 하고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확진자가 아닌데 나는 약간 확진자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걱정도 슬슬 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떤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강제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떤 자율성의 제약이 만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율성의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좌절감 경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상 같았으면 내가 누렸을 만한 어떤 다양한 활동들, 지인과의 만남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취미활동, 자기개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서 좌절감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어떤 만족감을 얻어야 자신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상황이다 보니 좌절감을 겪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심해지게 되면 우울감이라든가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태도라든가 비관적인 생각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삶에 대한 어떤 의욕들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 어떤 분노나 화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걸 해보고 싶은데 하면 안 되고 저걸 해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고, 이런 어떤 것들이 수십 가지나 지금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누적되다 보면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어떤 분노가 당연히 쌓이게 될 겁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이 쌓이게 되면 결국 어딘가로 방출이 되거나 해소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사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화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에게 사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도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혹은 코로나가 뭔가 해결된다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즉, 이 분노와 화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쌓여있던 분노라는 에너지가 다른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게 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한창 시끌시끌했을 때 중국에서 이혼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우 급증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지내게 되고 가족들이 함께 지내게 되는 시간이 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도 많이 생기고 이혼도 증가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계약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어떤 기사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이런 일들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쌓여가는 어떤 분노나 그런 어떤 에너지가 가족들을 향하게 되는, 의도치 않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로 발생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주변을 향했던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내가 억눌러 왔던 생각들, 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들, 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과 만나게 되거나 혹은 내가 주의를 좀 분산할 수 있는 다른 활동도 못하게 되면서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쌓여있던 분노나 화가 당연히 나에게 많이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그리고 어떤 개인이 고립되게 되면 겪게 되는 어떤 과정이 하나로 볼 수 있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분출할 수 없었던 화라는 에너지가 결국 나를 향하게 되면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나 내가 못난 사람인 것 같은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개인이 어떤 자율성의 제약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울감이 발생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우울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뉴스들을 보면 의학계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겨울에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거라는 상당히 중론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의 어떤 뉴스들을 접해볼 때는 이 코로나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연일 뉴스를 보게 되면 실직자가 많이 늘어났네, 뭐 실업 수당 청구가 많아졌네,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죽었네, 이런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이 결국 올해는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 도대체 그러면 이건 언제 끝나는 거지? 언제까지 이것을 견뎌야 되는 거지? 코로나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감들, 그런 어떤 불안감으로부터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떤 낙관적인 태도나 희망적인 태도를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걱정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의욕이라는 것이 생길까요? 결코 희망을 갖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정리해보자면, 제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자율성의 제약이 생기게 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즉 코로나 블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즉 코로나 블루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블루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